안녕하세요. 황금세대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황금세대 여러분들의 통장을 2배로 두둑하게 만들어 드릴 아주 비밀스럽고도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노후 설계를 돕다 보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남들은 다 찾아가서 잘 쓰고 있는 내 돈을 나만 모르고 잠자게 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잠자는 돈을 깨우고 합법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폭증시키는 9가지 확실한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할 노후 생활비 사이에는 아주 큰 구멍, 즉 은퇴 크레바스가 존재합니다. 이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요.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공개할 9가지 연금 극대화 버튼만 누르신다면 지금보다 50%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며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루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후를 바꿀 비밀 지침서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단 1원의 손해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후 연금 수령액을 확실하게 폭증시키는 숨겨진 9가지 전략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개의 기둥 위에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기둥 외에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숨겨진 전략입니다. 고객님, 혹시 10년 전에 들었던 보험이나 증권, 계좌 또는 직장을 옮기면서 깜빡 잊고 있던 퇴직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돈들이 바로 휴면 금융자산입니다. 이 잠든 돈은 이자도 거의 붙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걸 지금 깨워서 노후 연금 생활비로 바로 활용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의 김영수 씨는 얼마 전 우연히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5년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 300만 원과 20년 전 만기가 되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보험금 50만 원이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총 350만 원이 이자도 없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김영수 씨는 이 돈을 바로 연금 계좌로 옮겨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고 노후 자금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파인이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나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5분 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잠들어 있던 내 돈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돈은 당장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서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불리는 가장 쉬운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찾은 돈을 넣어둬야 할 통장, 바로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DB형과 본인이 관리하는 DC형이 있는데요. 특히 DC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계좌 잔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퇴직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씨앗 자금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 없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처럼 위험한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위험, 중위험 상품인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나 채권 혼합형 펀드에 최소한 50% 이상은 넣어두고 운용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이자 1에서 2%짜리 예금에 묶어두는 것과 연 5에서 6% 수익을 내는 안전한 펀드에 넣어두는 것은 나중에 수령할 금액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위험도를 낮춰주는 디폴트 옵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는 중위험 상품에
60대에는 저위험 상품으로 자동 이관되도록 설정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내 퇴직연금 잔고가 스스로 노후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퇴직연금은 잠자는 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야 할 돈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법적으로 폭증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에 은퇴하며 이제 국민연금 내는 것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후회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나중에 받을 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합법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불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대 65세까지 납부를 연장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금액이 매년 무려 7.2%씩 할증됩니다. 5년을 연기하면 36%가 늘어나는 셈이니 나중에 받는 연금액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동안 임에 계속 가입을 하면 5년 후부터는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50대 후반이시라면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이 임에 계속 가입 버튼을 누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젊은 시절 중간에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신 적이 있다면 납부 재개를 통해 과거 미납금을 채우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이 한개월 늘어날 때마다 미래 연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네 번째 전략인 배우자 연금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 연금을 나눌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처럼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연금액의 일부를 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받지 못하는 내 권리인 셈입니다. 또 하나, 만약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게 되지만 두 금액이 비슷할 경우엔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의 연금에 더해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부부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부의 연금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별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철저하게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략으로 연금 수령 시 가장 중요한 세금 폭탄을 회피하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찾을 때의 세금 전략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연말정산 때 당장 이득을 주죠.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출 계획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낮은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만 내도록 계획적으로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해에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 인출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인출 한도가 1,5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인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 은퇴 후 5년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저축과 IRP를 인출하여 3.3%의 가장 낮은 세율로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찾았다면 1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연금 인출은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6번째 전략으로 세계의 연금 기둥 외에 가장 든든한 제사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주택연금 활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개의 기둥을 세우셨더라도 여전히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훌륭한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망설이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더라도 주택을 팔아 남은 돈이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적다면 정부가 그 부족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즉, 손해볼 걱정 없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망입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에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병원비처럼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금의 완성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3가지 전략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전략은 연금 소득의 부족분을 채우는 월급처럼 받는 주식 연금 만들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는 결국 투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위험한 투자는 안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여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이런 종목에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매년 나오는 배당금을 마치 월급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5% 배당률의 주식에 투자하면 매년 5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세금 우대 계좌인 ISA 계좌 등을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운용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8번째 전략은 연금 자산 자체를 지키는 노후 의료비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많이 모아도 한 번의 중증 질환이나 장기 요양으로 인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연금의 목표는 생활이지만 현실의 가장 큰 위협은 의료비입니다. 이때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거동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할 때 국가에서 요양원 비용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요양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내 연금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CI 보험과 같은 중증 질환 보험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연금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임해 계속 가입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바로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는 임해 가입 제도입니다. 이것은 임해 계속 가입과는 약간 다릅니다. 임해 계속 가입은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 더 내는 것이지만 임해 가입은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임해 가입이 연금 수령, 자격 자체를 얻게 해주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10년을 채워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김영수 씨의 부인인 박정자 씨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지만 50대 후반에 이임해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나중에 본인 명의의 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9가지 전략을 종합하여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황금 타이밍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즉 앞당겨 받게 되면요. 매년 6%씩 연금액이 깎여 나갑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당장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버튼은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 즉 늦춰받게 되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할증됩니다.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가 늘어나는 셈이니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 이 무서운 은퇴 크레바스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소득 공백 기간 동안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월세 수입 혹은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된 소규모 사업, 소득 등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50% 폭증은 숨겨진 연금 찾기 전략과 현금 파이프라인 만들기. 이 두 가지 전략이 합쳐졌을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첫째,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휴면, 자금 이론까지 모두 확인하고 찾은 돈은 IRP 계좌로 이전하세요. 이것은 잠자고 있던 내 돈을 깨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부부 모두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과 수령 시기를 확인하고 임해 계속 가입이나 임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상담받으세요. 1년만 더 납부해도 노후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퇴직연금의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TDF 또는 채권 혼합형 펀드에 자산을 분산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십시오. 잠자는 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분에게만 풍요로움을 선물합니다. 오늘 드린 9가지 전략은 여러분의 평생 연금 수령액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지침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저는 9가지 전략 중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준비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